예, 어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과연 통합정부를 고리로 한 비문연대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지 김종인 전 대표를 돕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최명길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눕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바로 핵심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통합과 조정자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요. 정치가 보여줘야 하는 최고의 덕목이 통합과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통합은 그러니까 큰 방향 같이 할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가들이 모두 모여서 예. 나라의 위기에 대처를 하자 이런 제안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통합정부 정치에서는요.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통치자나 권력자 이런 게 아니고 통합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정파 입장을 조화롭게 이제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이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예. 문제는 이 통합정부론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그동안도 논의가 되어 왔던 것 같고요.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선을 그어놓을 수는 없지만요. 예. 다만 국민이 서로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력은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말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힘 있을 때 이 나라 망쳐놓고요. 어려워지면 착한 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패권 세력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예. 이런 사람들은 통합정부 대상도 아니지만 스스로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를테면 일부에서는 1차적으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정부를 고리로 한 연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1차 연대부터 그렇다면은 좀 잘못된 예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야 당연히 통합정부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자유한국당, 민주당 이런 정당들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석수를 합쳐도 70석을 조금 넘는 수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자체는 국민의 지지로 돌파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나라를 운영하는 일은 이제 국회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이제 국민이 만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기존 정당의 구성원들이 크게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차원의 통합 연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대선 전의 후보 단일화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비판도 좀 상당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많이 바뀌었죠, 평가가. 예를 들면 왜 바뀌었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은 후보도 있는데 지난 몇 달 사이에 스스로를 바꿔서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실제 많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그걸 평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지난 5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국민의 판단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런 통합정부론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일정 정치 세력이라든가 지지율이 좀 필수적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둘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지율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미풍에 그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순풍일지 회오리일지 역풍일지 그런 것들은 보여드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지율 얘기를 하시는데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어떤 그런 후보를 갑자기 넣고 한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5%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곧 제 예상으로는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거고요. 그 수치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통합정부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현실이 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정운찬 전 총리와 홍석현 전 회장 상당 부분 세 분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을 하는 모양새로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관련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홍석현 회장께서는 대선에 출마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좀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통합정부를 만들어야지 나라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이나 또 그 이후에는 힘을 합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이 오늘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탈당을 발표할 때도 앞으로도 막 고민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다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그리고 지역구 사정을 봐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이현주 의원이 김종인 전 대표와 워낙 가까운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간 바에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가교 역할, 중요한 순간이 오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치적 큰 연대라고 하는 것은 뭐 국민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려면 뭐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될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현주 의원이 두 분 생각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정치인이니까 도움은 되겠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좀 듣기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가 결국은 킹 후보로 나서서 킹메이커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짧게 한 20초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합정부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아닌 어떤 다른 역할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공직을 맡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뭐 안 하면 대화할 수 없다. 이건 통합정부 논의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통합정부가 필요하다는 게 분명하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의 조정자로서 가장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여론을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명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